여러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의 용량만 늘어가는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약만 먹다가 평생을 보내야 하나 하는 고민이 들기도 하시죠.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의학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는데 정작 우리의 건강은 점점 더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치매와 같은 만성질환이 우리의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고 있는데 현대의학은 이런 질환들 앞에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만성질환들의 근본 원인은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음식에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쌓이고 쌓여 결국 질병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약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식품의 치유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실제로 약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께 특별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주요 질환들을 자연식품으로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요. 당뇨, 고혈압, 심장병, 우울증 등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만성질환에 효과적인 자연식품 처방전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최신 영양학 연구 결과에도 뒷받침되는 내용들로 구성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건강한 장수를 방해하는 여러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 중 많은 질환이 혈관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까지 모두 혈관의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혈관 건강을 위한 자연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관 건강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식품으로는 단연 미나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미나리는 예로부터 혈관의 명약이라고 불려왔는데요. 이런 별명이 붙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나리의 생육 환경을 살펴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어요. 미나리는 축축한 늪지대나 깨끗하지 않은 물가에서도 푸른 줄기를 뻗어나가며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나리는 주변의 오염, 물질을 정화하고 해독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특성이 우리 몸에서도 그대로 작용하는 것이죠. 미나리의 줄기를 자세히 보면 마치 우리 몸이 혈관처럼 가늘고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런 외형적 특징이 실제로 그 식품이 우리 몸의 어느 부위에 효과적인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고 봤어요. 미나리의 모습은 바로 혈관을 닮았고 실제로 혈관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미나리에는 천연 아스피린과 유사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한 미나리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비타민C, 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특히 미나리에 함유된 쿠마린 성분은 혈액 응고를 막고 혈전 생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혈전은 혈관 속에 생긴 피떡으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미나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위험한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찌개나 국을 끓일 때 마지막에 미나리를 넣으면 국물 맛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는 미나리가 가진 해독 작용 덕분인데 실제로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뚫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나리를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된장찌개나 미역국 등 국물 요리에 넣어 먹는 것입니다. 또는 생으로 쌈을 싸 먹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데쳐서 초고추장에 무쳐 먹는 미나리 무침도 훌륭한 혈관 건강식입니다. 더불어 미나리 주스는 강력한 디톡스 효과로 유명합니다. 미나리와 사과, 레몬을 함께 갈아 주스로 만들어 아침 공복에 마시면 혈관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몸의 해독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에 좋은 또 다른 식품으로는 해조류를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역, 다시마, 파래와 같은 해조류는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해조류의 특징은 바다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별한 영양소를 발달시켰다는 점입니다. 해조류의 풍부한 알긴산이라는 성분은 체내의 중금속과 독소를 흡착해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혈액을 정화합니다. 또한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 칼슘, 마그네슘과 같은 미네랄은 혈관 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특히 파래는 인삼보다 32배나 많은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어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 리듬을 안정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8회 분말 형태로도 쉽게 구할 수 있어 일상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게 되었어요. 혈관 건강에는 버섯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송이버섯 등 다양한 버섯류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풍부해 면역력을 높이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에 함유된 에리타데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최적의 식사 조합으로는 미역국 표고버섯 미나리 요리를 추천드립니다. 미역과 표고버섯을 우려낸 국물에 미나리를 넣고 끓인 다음 들깨가루를 넣어 완성하는 요리입니다. 미역의 알긴산, 표고버섯의 에리타데닌, 미나리의 쿠마린, 그리고 들깨의 오메가3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조합이라 할 수 있어요.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식품 선택뿐만 아니라 요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김이나 과도한 기름을 사용한 조리법보다는 찌거나 데치거나 국물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해조류나 버섯류는 국물에 우려내어 섭취하면 수용성 영양소를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혈관 건강은 한두 번의 식사로 개선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매일 혈관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고 짜지 않게 먹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생활 습관을 통해 혈관을 튼튼하게 관리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들을 예방하고 건강한 장수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한 장수를 위해서는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우울증이나 치매와 같은 뇌 관련 질환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제 뇌 건강과 우울증 관리에 도움이 되는 자연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은 단순한 정신적 문제가 아니라 뇌의 염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우울증도 일종의 염증성 질환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뇌의 염증은 왜 발생할까요?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장기입니다. 체중의 2% 정도밖에 되지 않는 뇌가 우리 몸 전체 산소 소비량의 20%를 사용한다고 하니 그만큼 산소에 의존적인 장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저산소증 상태가 되면 뇌에 염증이 발생하고 이것이 우울증이나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 건강과 우울증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자연식품으로는 바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신경 전달 물질로 기분을 좋게 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감, 불안감, 수면 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 치료제의 대부분은 이 세로토닌의 작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약물 대신 바나나와 같은 자연식품을 통해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는 것이 부작용 없이 우울증을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또한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은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바나나에 함유된 마그네슘은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은 콩류입니다. 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인지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콩에 함유된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뇌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검은콩은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뇌 노화 방지와 인지 기능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검은콩은 철분이 풍부해 뇌에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제 바나나와 콩을 활용한 뇌 건강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콩을 해조류 육수에 함께 끓이는 바나나 두유를 만들어 보세요. 검은콩이나 대두를 불려서 믹서기에 갈고 여기에 바나나와 해조류 육수 등으로 우려낸 물을 넣고 끓입니다. 마지막에 생감자즙을 조금 넣어주면 완성되는데 생감자즙에는 식물성 스테로이드가 풍부해 염증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바나나 두유는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하고 뇌의 염증을 감소시켜 우울증 관리와 뇌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아침 식사 대용이나 간식으로 꾸준히 섭취하면 정서 안정과 인지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뇌 건강과 우울증 관리에 좋은 또 다른 식품으로는 케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케일은 여름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넓은 잎을 펼치고 생존하는 놀라운 식물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케일은 수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열을 식히는 능력을 발달시켰어요. 이러한 케일의 특성은 우리 몸에서도 화를 내려주는 효과로 나타납니다. 화가 나면 우리 몸은 과열되고 뇌의 전두엽 기능이 저하되어 우울감이나 분노 조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케일에 함유된 성분들은 이런 과열된 상태를 진정시키고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케일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바나나와 마찬가지로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케일에 함유된 비타민 K, 루테인, 제아잔틴 등은 뇌 기능 개선과 신경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케일을 활용한 좋은 방법은 케일 물김치를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케일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 소금물에 절인 후 마늘, 생강, 멸치 액젓 등을 넣고 발효시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케일 물김치는 프로바이오틱스 효과까지 더해져 장내 축을 통한 뇌 건강 증진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케일을 살짝 데쳐서 쌈으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밥과 함께 먹으면 쌀에 함유된 가바라는 성분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더해줍니다. 뇌 건강에는 해조류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파래, 김, 미역 등 해조류에는 DHA와 EPA라는 오메가3 지방산의 전구체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DHA는 뇌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뇌 기능 개선과 염증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해조류에는 요오드가 풍부한데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은 뇌 발달과 기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요오드 섭취는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뇌 건강 관리를 위해서는 식이요법 외에도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규칙적인 운동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스트레스는 뇌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세로토닌 생성을 감소시켜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뇌는 건강한 노후의 필수 조건입니다. 바나나, 콩류, 케일, 해조류 등 뇌 건강에 좋은 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 관리를 위한 자연식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병은 단순히 혈당 수치가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뇌졸중, 신장병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병을 관리하기 위해 인슐린 주사나 혈당 강화제와 같은 약물 요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 요법만으로는 당뇨병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고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약물 요법과 함께 자연식품을 활용한 식이요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자연식품으로는 죽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염은 일반 소금과 달리 대나무통에 천일염을 넣고 9번 구워 만든 특별한 소금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금에 함유된 불순물이 제거되고 대나무에서 나오는 미네랄이 소금으로 전이되어 약용 소금으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죽염이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소금과 당의 상호 균형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요리할 때 너무 짜게 되면 설탕을 조금 넣어 맛을 중화시키죠. 반대로 음식이 너무 달면 소금을 약간 넣어 단맛을 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금과 당은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는 관계에 있습니다. 당뇨병은 체내 당 대사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때 적절한 양의 미네랄이 풍부한 죽염을 섭취하면 당 대사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죽염에 함유된 마그네슘, 칼륨, 아연 등의 미네랄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혈당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죽염도 과다 섭취하면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3g 이하의 죽염을 음식에 넣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또 다른 식품 그룹은 바로 해조류입니다. 미역, 다시마, 톳, 모자반 등의 해조류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해조류의 효능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바다라는 척박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해조류는 독특한 다당류와 식이섬유를 발달시켰습니다. 이 성분들은 소화 과정에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다시마에 함유된 알긴산은 체내에서 젤 형태로 변해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톳과 모자반에 함유된 후코이다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해조류의 풍부한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정상화해 대사율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해조류를 활용한 당뇨 관리 레시피로는 해조류 샐러드를 추천합니다. 다양한 해조류 미역, 톳,
모자반 등을 물에 불려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오이, 당근 등의 채소와 섞어 죽염과 들기름으로 간을 합니다. 이 샐러드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포만감을 주어 식후 혈당 관리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당뇨 관리에는 바지락도 효과적입니다. 바지락은 타우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지락에 함유된 아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지락은 미역국이나 칼국수 등의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특히 바지락 미역국은 당뇨 관리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역의 알긴산과 바지락의 타우린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혈당 조절과 인슐린 감수성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또 다른 식품으로는 쓴맛 채소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주, 쓴바귀, 고들빼기, 쑥갓 등의 쓴맛 채소에는 인슐린 유사 작용을 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주는 식물성 인슐린이라고 불릴 정도로 혈당 강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여주에 함유된 카란틴이라는 성분이 인슐린과 유사한 작용을 하여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주는 쓴맛이 강해 그대로 먹기 어려울 수 있지만 볶음이나 절임 형태로 조리하면 쓴맛이 줄어들어 먹기 좋아집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은 현대 식품의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가공식품, 탄산음료, 과자 등에는 많은 양의 당분이 함유되어 있어 당뇨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정제된 탄수화물인 밥, 흰빵, 흰 밀가루 등은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므로 가능한 현미, 통밀, 잡곡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해가 많은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소금 섭취를 극도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도한 소금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당뇨 환자에게 소금을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당 대사의 균형을 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금과 당은 서로 균형을 이루는 관계에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금마저 극도로 제한한다면 체내 당 대사의 불균형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소금 제한보다는 질 좋은 소금 죽염, 천일염 등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당뇨 관리를 위한 또 다른 효과적인 자연식품으로는 양파와 마늘이 있습니다. 이 두 식품은 모두 알륨 속 식물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유황화합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양파에 함유된 퀘르세틴이라는 플라보노이드는 알파글루코시다제라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이로 인해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인슐린 필요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양파에는 크롬이 풍부한데 이 미네랄은 인슐린 작용을 강화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마늘 역시 혈당 강화 효과가 뛰어난 식품입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간에서의 당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마늘은 항산화 작용이 강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양파와 마늘을 활용한 당뇨 관리 레시피로는 양파 죽염 절임을 추천합니다. 양파를 얇게 슬라이스한 후 죽염에 절여 숙성시키면 양파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증가해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절임은 식전에 소량 섭취하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당뇨 관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도 중요합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시금치와 같은 녹색 채소, 그리고 오이, 가지, 토마토 등의 채소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당의 흡수를 지연시키고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당뇨 관리에 효과적인 채소로는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가지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탄수화물의 분해와 흡수를 억제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가지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주고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지를 활용한 당뇨 관리 레시피로는 가지 무침을 추천합니다. 가지를 얇게 썰어 소금물에 담갔다가 살짝 데친 후 참기름, 죽염, 다진 마늘, 깨소금 등으로 무쳐 먹습니다. 이 요리는 혈당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맛이 좋아 당뇨 환자의 식단으로 적합합니다. 당뇨 관리에 있어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규칙적인 식사와 적정량의 과식 피하기입니다. 식사 사이 간격이 너무 길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다음 식사 때 급격히 상승하는 혈당 롤러코스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적정량 섭취하고 필요하다면 간식으로 견과류나 채소 등을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뇨 관리에는 수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의 농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여 체내 노폐물 제거에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 외에도 당뇨 관리에 좋은 음료로는 우엉차를 추천합니다. 우엉에는 이눌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우엉차를 매일 꾸준히 마시면 혈당 조절과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뇨 관리에는 적정 체중 유지와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따라서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함께 근력 운동을 2회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당뇨병은 현대의학으로 완치가 어려운 만성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죽염, 해조류, 쓴맛 채소, 양파, 마늘, 가지 등 당뇨 관리에 좋은 자연식품을 꾸준히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을 병행한다면 건강한 장수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장수를 위해 꼭 알아야 할 자연식품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미나리와 해조류, 뇌 건강과 우울증 관리를 위한 바나나와 케일, 그리고 당뇨 관리를 위한 죽염과 쓴맛 채소까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들이 놀라운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이제 잘 아시겠죠?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더 나은 식품을 선택하고 조금 더 건강한 조리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로 실천해 보시고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만성질환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이나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이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약보다 더 강력한 예방책이자 치료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자연식품 처방전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